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PHP 소스 레벨에서 분석하는 아웃풋 버퍼링 시작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상 현재까지의 모든 분석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분석 내용 일부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분석 진행은 PPT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제 GitHub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이름은 김승현이고 닉네임은 SQL 다리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살이고 이제 슈퍼게서라는 국제 해킹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이 예정되어 있고 경력은 이제 작년 히트콘이랑 드래곤 CTF 그리고 뭐 발슨 CTF 뭐 이런 거 우승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데프콘 본선 진출이랑 뭐 라인 CTF 3위 뭐 그리고 제로 PTS 우승 뭐 이 정도가 있겠고요. 예, 이제 분석에 앞서서 아웃풋 버퍼링이라는 관련 코드를 보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저스트 CTF라고 저스트 캐터피쉬라는 팀에서 주최한 대회에 베이비 CSP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아웃풋 버퍼링과 관련된 트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회 끝난 후 이후에 이제 따로 분석해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 문제에 출제되었던 코드고요. 이제 플래그라는 get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면은 어드민이 체크를 하고 iframe 거부 옵션과 함께 플래그를 출력을 시켜요. 그리고 또 alg라는 get 파라미터를 받아서 논스를 10회 해시해주고 마지막엔 MD5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사진상에서는 지금 달렸는데 논스 자체는 이제 랜덤 값이어서 논스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킹을 하겠다 그런 건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get 파라미터의 유저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CSP를 추가해주고 에코를 해주는데 여기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저에 들어간 값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CSP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XSS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존재하는 페이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도커 파일에 디벨로먼트의 INI를 기본으로 사용을 한다고 파일 복사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워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제와 관련인데 아웃풋 버퍼와 관련된 방법인데 해시 알고리즘이 이제 더미 값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제 언노운 해싱 알고리즘이라고 원인 값으로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더미 값으로 채워지게 돼서 아웃풋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이 먼저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HP에서는 4096을 기본으로 4096 바이트를 이제 기본으로 아웃풋 버퍼링 사이즈로 지정을 하고 있고 이제 코드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워닝이 버퍼에 채워지는 시점은 논스가 해시가 진행이 되면서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포먼 도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웃풋 버퍼가 가득 차게 돼서 플러시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미리 보내주게 된다면은 그 뒤에 이제 헤더 함수를 이 아래쪽에서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헤더 함수가 나중에 리스폰스가 보내진 이후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실행되진 않겠죠. 왜냐면은 브라우저에서는 헤더를 한 번만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CSP가 추가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XSS를 트리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솔버가 저희 팀 포함해서 이제 6팀이 있었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그냥 ALG에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동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추측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php.ini에 명시되어 있는 아웃풋 버퍼만큼 리스폰스를 위한 공간을 할당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사이즈를 넘어가면 플러시를 하고 다시 받는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이것도 소켓에 의존해서 이제 통신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php.ini에 명시된 아웃풋 버퍼 사이즈만큼 샌드를 반복을 한다. 이것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리스폰스가 임시 파일에 저장이 되고 그 임시 파일을 읽어서 리스폰스를 보내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PHP에서 애플리드로 읽을 때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PHP INI에서 지정된 사이즈만큼을 읽어서 보내기를 반복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넉넉한 공간을 할당을 하고 아웃풋 버퍼 사이즈에 도달을 하면은 일단 PHP를
PHP에서 이제 버퍼를 전송을 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문제 출제자인 이제 구글에서 일하시는 털전큐라는 분께서 코멘트를 남겨주신 건데, 헤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리스폰스가 될 경우 헤더 함수가 무시되는 순서 문제가 존재를 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SP가 추가되기 전에 다른 명시적 데이터 리턴이 코드상에는 없기 때문에 월닝 리스폰스에 먼저 담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헤더 함수를 만나기 전에 버퍼가 에러로 가득 차서 헤더 함수가 실행될 기회를 잃고 이제 가득 찬 버퍼가 클라이언트에 보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그 본인 그 사이트에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테스트 두 개만 이제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1,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코드가 이제 테스트에 사용될 코드인데, SQRT라는 문자, 그러니까 REV라는 문자를 덧셈 연산을 시도해서 워닝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문자열끼리는 덧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unknown number value encountere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테스트에서는 그 혹시 워닝이 존재할 경우,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먼저 보내주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테스트 1, 2, 3이라는 헤더가 이 부분에 업그레이드 윗부분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워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리스폰스를 먼저 보내주진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이제 워닝이 반복될 때는 이제 결과값이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값을 가지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0xFFF번을 이제 포문을 돌려놨기 때문에 워닝도 그만큼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퍼 사이즈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긴 내용의 에러가 버퍼에 담기게 되는데, 이제 왼쪽 하단의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헤더에 테스트 1, 2, 3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리스폰스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출력할 내용이 버퍼 사이즈를 넘어갔다고 해서 출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eep alive로 계속 데이터를 계속해서 서버에서 받아오면서 화면에 추가해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코드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우선 무난하게 메인.c부터 보자고 생각을 해서 해당 파일부터 열어봤습니다. 이제 분석 대상은 PHP 7.4.13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치에서 물려서 사용한다는 가정을 더했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std php ini 엔트리로 이제 아웃풋 버퍼링을 php ini에 지정된 값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php ini begin이나 뭐 php ini entry x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매크로로 지정된 함수들이고요. 설정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가 도착을 했을 때 이제 php 리퀘스트 스타트업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젠드 액티베이트와 이제 SAPI 액티베이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거쳐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뭐 PG 아웃풋 버퍼링, 뭐 아웃풋 핸들러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PG는 코어 글로벌스라는 전역 변수에서 값을 가져오게 하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해당 함수를 실행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쪽 마우스 커서에 있는 아웃풋 핸들러 부분에서 이제 아웃풋 핸들러가 이제 전역 변수에 존재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텐데, 대신에 이제 아웃풋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PPT를 보시게 되시면은 저 드래그 해둔 부분에서 이제 아웃풋 버퍼링을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변수를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PHP 아웃풋 스타트 유저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간 인제값이 널과 아웃풋 버퍼와 이제 옆에 플래그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PHP 아웃풋 스타트 유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메인의 output.c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콜을 보면은 이제 널, 아웃풋 버퍼링, 그리고 PHP 아웃풋 핸들러 std 플렉스 순으로 인자를 전도를 했었는데, 이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 핸들러 부분이 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else로 넘어가게 돼서 PHP 아웃풋 핸들러 create internal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P 아웃풋 핸들러 create internal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에 이제 같은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 핸들러 변수에 이제
음, 네, 핸들러 변수에 이제 PHP 아웃풋 디폴트 핸들러 네임 들어가고 이제 젠, 어, 안에서 이제 PHP 아웃풋 핸들러 이닛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젠드 스트링 이닛한 결과값과 청크 사이즈, 플래그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제 청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지정을 해줬던 버퍼 사이즈가 되겠죠. 예, 그리고 PHP 아웃풋 핸들러 이닛 함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핸들러 사이즈에 이제 핸들러 사이즈 이 부분이죠. 그럼 이제 청크 사이즈가 아웃풋 버퍼 사이즈였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그 아웃풋 버퍼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핸들러 버퍼의 사이즈 이제 이 부분 진짜 이제 데이터 할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PHP 아웃풋 핸들러 이닛 버퍼 사이즈라는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이제 PHP output.h라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 버퍼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096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과 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결값이 8192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4096이 들어갔을 때는 영역수 2000만큼의 이제 공간이 할당을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 데이터에는 방금 계산한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제는 이제 PHP 아웃풋 핸들러 어펜드를 보실 건데 이제 이 해당 함수는 말 그대로 아웃풋의 내용을 추가해준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output.c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버퍼에서 사용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첫 번째 if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버퍼에서 이 부분은 이제 사이즈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필요한 만큼의 이제 추가 공간을 할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추가 공간을 이제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선 이 첫 번째 if문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뭐 에러나 즉시 리턴해야 될 아웃풋이 있는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있을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서 분석을 시도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사진에는 이제 첨부를 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그 헤더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 화면에 이제 에러로 헤더 already sent by output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워닝은 어디서 이제 존재를 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메인의 sapi.c에서 sap 헤더 op라는 함수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뭐 딱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에러와 관련된 함수가 더 있었는데 뭐 PHP 에러라는 함수가 파일상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함수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딱히 펑션으로 지정된 부분이 없어 보여서 혹시 디파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main.php.h에서 이제 매크로로 젠드 에러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HP 에러는 즉 젠드 에러 함수가 되는 것이고 젠드 에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드의 젠드.c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보이시는 젠드 에러 바 리스트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고요. 젠드 에러 바 리스트에서는 이거를 다 지금 당장 해석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요약을 하자면은 언카우트 익셉션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유저 디파인드 에러 핸들러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결과적으로 젠드 에러 cb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드 에러 cb는 이제 어, 젠드의 젠드.c에 있는 젠드 스타트업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자로 받은 유틸리티 펑션스가 있는데 이 펑션에서 이제 유틸리티 펑션의 에러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젠드 스타트업이 어디서 콜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로 에러 cb 함수가 즉 젠드 유틸리티 펑션에 있는 에러 펑션이라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메인의 main.c에서 이제 네, 이제 PHP 모듈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이제 호출이 되게 되는데 젠들 스타트업이 지금 드래그한 부분 보이시죠? 네, 그래서 GUF라는 이런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함수들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GUF 에러 펑션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GUF 에러 펑션을 보게 되면은 맨 윗부분에 PHP 에러 CBR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P 에러 12 함수가 젠드 에러 12 함수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PHP 에러 12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가를 이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메인의 main.c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PHP 로그 에러 with severit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함수 역시도 이제 같은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SAPI 모듈 로그 메시지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또 SAPI 모듈에서 이제 로그 메시지라는 함수가 어디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SAPI 스타트업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SAP 이 친구가 지금 SAPI.C에서 이제 모듈로 들어온 SF라는 인자를 가지고선 정의를 하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SF ini entry 뭐 SFP 널로 이제 지정하고 SFP 모듈에서 이제 SF 이거 포인터로 이렇게 넣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어디서 이제 호출이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SF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SIPI의 모듈에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SAPI의 아파치 2 핸들러의 SIP 아파치 2.c라는 파일에서 이제 PHP 아파치 서버 스타트업이라는 함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드래그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SIP이 스타트업을 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로 아파치 2 SIPI 모듈을 이렇게 인자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파치 2 SAPI 모듈이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같은 파일에서 이제 스태틱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었고 로그 에러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PHP 아파치 SAPI 로그 메시지 함수로 정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PHP 아파치 SAPI 로그 메시지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AP 로그 에러랑 AP 로그 R 에러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치2의 API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다큐먼트 이게 나중에 제가 PPT를 올려드릴 건데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큐멘트를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CTX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라고 해가지고선 리퀘스트가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는 여부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존재를 하니까 AP 로그 R 에러 함수를 실행하게 됐죠. 실제로 이제 다큐멘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R 에러를 이제 조건으로 이제 R이 리퀘스트가 있어야지만 이제 실행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현재 분석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깃허브에서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 그런 분석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웹보안 쪽이신 것 같은데 고려대 대학원에 웹보안 연구실이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대학원은 다른 분야로 진학을 하시나요? 일단 고려대 제가 지금 들어가는 대학원이 정보보호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정보보호대학원 자체 이제 웹보안 연구실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랩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구실에서 관련된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도 해보고 저 분야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웹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뭐 포너블도 공부를 하고 포렌식도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웹하고 다른 분야를 엮어서 같이 융합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가려고 대학원은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시기 전부터 보안 관련된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대학원 가기 전부터 이제 보안 공부를 좀 했고요. 해킹 대회는 이제 고1 때부터 참가를 했었고, 이제 해킹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고, 코딩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보안 공부는 일단 실질적으로 중2 때부터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겠어 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합인 것 같은데 멤버들 국적은 얼마나 다양한가요? 연합, 뭐 국가연합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팀 규모는 지금 한 실질적으로 대회를 뛰는 멤버들, 그냥 항상 뛰는 멤버들 기준으로는 한 15명 정도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은 뭐 인도나 뭐 이라크, 이란, 뭐 독일, 크로아티아,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국적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고 한 5분 정도가 지금 한국 분이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슈퍼게서의 멤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 사실 저희가 슈퍼게서를 맨 처음에 만들게 된 게 잘하는 팀을 만들자라기보다는 이제 대회를 매주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을 구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팀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게 아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었는데 뭐 워게임이나 뭐 CTF를 언제부터 참가를 해야 되나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슈퍼기사가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매주 CTF를 하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약간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늘었다. 그리고선 이게 사실 이제 해킹 대회, 그 CTF 해킹 대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대회 끝나고서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라이트업을 찾아보고 이제 이걸 왜 못 풀었는지 분석을 해보고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이 됐다. 그럼 이제 그걸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력이 늘게 된 거라서 사실 실력만 가지고선 봤을 땐 저희도 지금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버서 한 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회의가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해서 그거를 라이트업을 보고서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회 참가도입니다. 네. 팀 내부 소통 채널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서 이제 디스코드 채널 하나 파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TF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확실히 실력이 느나요? CTF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더 그러니까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발전이 있으려면은 대회가 끝난 뒤에 내가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왜냐면 이제 CTF 타임에 라이트업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 얘는 이렇게 풀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못 푼 문제들은 이제 못 푼 문제 라이트업 찾아가지고는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실력이 확확 늘어요. 제가 이거를 1년 정도 했더니 지금 수준이 됐습니다.